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제가 박스 공장 다니는데 여기 웬만하면 일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도 요즘 일이 줄고 있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박스 공장. 박스 많이 필요합니다. 뭐 요즘에 종이를 많이 안 쓴다고 하지만 박스는 안 쓸 수가 없어요. 박스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택배 박스도 다 박스 하잖아. 맞죠? 골판지. 보통 박스 공장이 골판지. 이분은 골판지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있는 거야. 제품 포장할 때 박스가 무조건 필요하죠,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물건 구입할 때도 다 박스 포장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필수죠, 필수제. 보통 이런 공장이 힘들어요, 여러분. 종이 공장이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나마 종이 공장의 경기를 좀 적게 타요. 다른 공장보다는. 요즘에 뭐 제조업도 안 좋은 데 많잖아. 그래도 종이 공장 그나마 다행이에요. 종이는 그래도 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박스 공장 일하는데 여기 웬만하면 일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박스는 수요가 무조건 있으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수요가 있죠. 그래서 경기를 좀 적게 타는데, 근데 이분 다니는 박스 공장도 요즘에 일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물량이 별로 안 나간다는 겁니다. 일이 없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우리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박스 팔레트 있죠. 그 팔레트가 예를 들어서 뭐 성수기당 100개 나간다 치면 요즘에는 70개, 80개밖에 안 나가는 거야, 이게. 원래 한 100개 이상은 나가는데 작년 이맘때쯤 그 정도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그만큼 안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박스 공장 일하면 있잖아요. 보통 팔레트 적재라거든요. 박스를 이렇게 접어가 쌓아가지고 랩으로 감아가지고 팔레트에 적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적재한 거를 나중에 이제 실으러 오는 화물차가 있어요. 화물차.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려면 보통 이제 그 자재과에서 일하면요. 보통 하루에 출하하는 양이 있거든요. 출하가 뭐냐면 이제 우리 물건을 차에 실어가지고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다른 곳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화물차 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개 팔레트 실으면 몇 차가 이제 뭐 싣고 간다 그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수기 따라가면 원래 화물차가 한 30대 정도 와야 되는데 요즘엔 20대밖에 안 오는 거야. 10대가 준 거죠, 이게. 그러면 그만큼 우리 박스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는 거죠. 이게 안 좋은 거죠. 왜냐, 당연히 이제 박스에 대한 수요가 줄면 박스를 더 이상 많이 생산해낼 이유가 없어요. 제조업 입장에서 재고를 많이 쌓을 이유가 없거든. 종이는 또 이제 오래 놔두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종이 같은 경우에. 종이는 상할 수가 있으면 품질가 떨어지면 못 쓰지 않습니까? 종이는 뭐 습기 찬다거나 곰팡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눅눅해지면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족족 빨리 납품을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옛날처럼 물량이 별로 안 나가면 이제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특근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잔업도 별로 없어. 그러면 당연히 특근 잔업이 없으니까 기존보다 월급이 줄어들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 걱정이 많지, 이게. 우리 물건 그동안 잘 나갔는데 왜 그러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물건을 많이 안 사고, 그리고 뭐 택배 주문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안 한다는 거죠. 뭐 박스 공장 그나마 다행이겠죠. 왜냐면 박스는 그렇게 계속 나가네. 근데 문제는 뭐냐, 박스 공장 실어놓는 화물차 기사들이 문제죠. 예. 보통 박스 공장에서 이제 실어놓는 화물차 기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다 울상이에요, 울상. 요즘 일이 많이 없다. 단가도 많이 줄었다. 요즘에 뭐 자동차 할부 갖기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오히려 저 박스 공장에서 일하는 분보다 더 사정이 안 좋은 분은 화물차 기사분들. 화물차 기사분 대부분 빚쟁이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물차 살 때 차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오랄부로 이제 차를 뽑아가지고 합니다. 차값이 엄청 비싸요, 여러분. 화물차가 정말 비쌉니다. 화물차가 새 차로 사면 1억 5천만 합니다. 4.5도 축차 기준. 외차로 가면 2억 가까이 하고 25톤 이제 카고로 가면 2억대 한 후반까지 가요. 3억까지 가는 차도 있어, 외제차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물어봤었거든요. 그 25톤 볼보 카고 뽑으시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 좀 오래됐는데 2018년에 그랬어요. 새 차였어요.
추고가 2억 6천 5백만 원인가 들었습니다. 더 올랐겠지 지금. 그게 한 7년 8년 전이니까. 거기다 이제 화물차는 노란색 번호판까지 달아야 됩니다. 그 노란색 번호판 가격이 한 4, 5천만 원 합니다. 거의 뭐 집 한 채 들어가는 거죠, 차인데. 그걸 할부로 샀으니까 매달 원금이자까지 하면 400원 나갑니다. 400 나오고 거기다가 화물차는 또 보험료도 내야 돼. 보험료도 엄청 비싸고 톨비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요소수 들어가고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일을 해야 메꿀 수가 있는데 요즘 일이 많이 없어, 화물차 기사들도.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화물 물량 같은 거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값 갚는 거 쉽지가 않죠, 이게. 거기다 운임 단가 같은 것도 안 올라가고. 운임 단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화물차 기사들 많은데 일이 많이 없으니까. 굳이 저 화물의 운송사에서 이 단가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단가를 낮춰도 잡을 사람 잡으니까. 약간 배달하고 똑같아, 배달. 배달도 보면 요즘에 배달하겠다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단가 안 올라가잖아요. 왜냐? 배달콜이 엄청 많으면 모르겠지만 배달콜은 한정적인데 라이드는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낮은 단가를 올리더라도 잡는 사람도 있으니까 굳이 단가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화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기사들은 짐 실으러 오면 표정이 다 안 좋아, 이게. 고민도 많고. 빨리 이제 이거 대출금 빨리 털고 싶은데 그리고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처럼 고정짐 같은 것도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기사들도 옛날 같으면 안 쉬는 짐도 막 싫어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제 안 갔던 지역도 가는 거예요. 보통 화물차 기사분들 자기만의 나발이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좀 구역이 있는데 요즘엔 그런 구역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옛날 같으면 정해진 동선대로 가면 거기 일이 꼭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동선 따지면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먼 데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는. 그만큼 일을 가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중인데 갈수록 일이 없네요. 여기에 내 모든 재산을 다 갈아 넣어서 찾았는데 요즘엔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곰탕지를 푸님 화물차 기사분이죠. 화물차. 화물업계 많이 힘들죠, 이게. 예, 많이 힘듭니다, 이게. 사람들은 화물업계 힘든지 잘 몰라요. 화물 쪽에 몸담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근데 화물차 기사들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물차 자체가 워낙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이거 숨만 쉬어도 나간 돈이 한 500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한 400에서 500. 할부하고 이제 세금하고 보험료 이건 뭐 차를 안 물어도 나가니까. 근데 그렇다고 일이 막 꾸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많아요. 화물 이제 운임 받아가지고 일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화물을 한다고 운임료를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막 이제 다음 달에 주는 경우 있는데 다음 달에 막 자기들이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미수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아무튼 자영업 중인데 갈수록 일이 없다. 뭐 이런 가게 좀 있겠죠. 요즘에 뭐 자영업 중에서 잘 되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과거에 잘 됐던 그런 자영업 사장님들도 힘들다 그래요. 과거에 잘 됐던 자영업 사장님도 힘든데 그럼 과거에 잘 되지 않았던 자영업 사장님은 더 힘들겠죠, 여러분.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배달 주문도 줄고 홀손님도 줄었다. 뭐 객단가도 줄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많아요. 객단가가 뭐냐? 보통 한 테이블당 주문한 평균 금액. 평균 금액이에요. 보통 이제 한 테이블에 사람 4명 하면 8만 원 주문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6만 원밖에 주문 안 하는 거야. 음식 가격이랑 세금 올랐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음식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양껏 안 먹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고깃집 같은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져. 왜냐 고깃값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 삼겹살 아마 1인분이 한 15,000원 정도 합니다. 진짜 비싸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도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고기를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고기를 사가지고 집에서 먹습니다. 물론 집에서 먹으면 불편해요. 기름도 많이 튀기고 나중에 설거지가 귀찮긴 한데 그래도 훨씬 더 쌉니다. 만약에 지금 한돈 100g이 한 2,300원 정도 하거든요. 싸게 사면. 그러면 한 근이면 보통 600g이니까 15,000원 정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식당 가서 먹는다. 서울 같은 데서 먹는다 치면 한 8만 원 이상 나와요. 고깃값만. 그렇죠? 또 고기 먹을 때 고기만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술하고 맥주 맞고 이제 콜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까지 주문하면 10만 원 넘어요, 여러분.
절대 적은 돈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개인적으로 힘든 집이 제가 봤을 때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워낙 가격 단가 높잖아 이게. 근데 요즘에 고깃값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마 저 같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고기는 먹고 싶은데 식당 가면 돈이 많이 깨지니까 집에서 고기 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가성비 같은 음식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면 좀 많이 힘들죠 이게. 그러니까 음식을 못 만들어서 손님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음식이 맛있어도 가격이 많이 비싸면 굳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영업자분들 중에 정말 뭐 좀 고객층이 탄탄하거나 확실한 맛으로 승부하는 그런 가게가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남기 좀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지금보다 그 매장 방문이나 가게 배달을 더 안 하면 안 하지 제가 봤을 때는 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사람들은 또 지갑을 더 안 낼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가게 중에 버티기는 가게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영업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뭐 자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려 정말 죄송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 떨어진 가게는 빨리 접어야 돼요. 접어서 남아있는 가게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 많아요. 비슷한 가게 너무 많은데 차라리 매출이 떨어지고 안 될 가게면 차라리 보따리 싸서 빨리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가게한테 손님을 좀 몰아서 그나마 좀 살게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가게 너무 많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손님이 적은데 그 적은 손님을 그 적은 숫자의 손님을 많은 가게들이 농갈라 먹게 하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카페도 이제 점점 방문객이 줄고 있는데 이 많은 카페 사장님들이 다 농갈라 먹게 하다 보니까 더 안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못 살아나는 가게는 빨리 접어야 돼요. 접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가게는 살아남고 못 살아남을 가게는 접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 자영업을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